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 권 합격 심화편 이제 근대 파트 끝부분 다루고 있고요. 이제 근대의 문화와 관련해서 이론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문제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대의 문화와 관련된 파트. 자, 1번. 밑줄근 이곳이 운영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전에 출제가 됐을 때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치사한 문제를 내느냐 이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되게 지엽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 있긴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다. 그럼 이 사람 외국인이겠죠? 헤론. 헤론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었던 이곳에서 의사로 근무했다.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어딘가요? 광해원이죠. 광해원. 이거를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읽어보면은 초창기 운영을 주도했었던 알렌이 미국으로 돌아간 후 알렌이 건의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병원이 이 광해원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뭐 그 다음에 헤론이 알렌 다음으로 들어와서 진료를 전담을 했고 고종에게 뭐 품계도 상당한 고위급의 품계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해원입니다. 광해원이 언제 세워졌는지를 머릿속에 좀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85년도에 세워지죠. 이 정확한 연도를 모르셔도 알렌이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 들어와서 뭔가를 할 수 있었던 시점을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가 조미수 통상조약 미국이랑 언제 맺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82년도거든요. 그러니까 1880년대 중반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떠올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제일 적절한 게 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데 1번 배제학당에 입학하는 학생. 배제학당을 세운 사람은 알렌이나 헤론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이고요. 이 사람도 외국인 선교사였죠. 아펜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펜젤러. 이 아펜젤러가 이때 세우는 학교거든요. 배제학당이 세워진 시점과 광해원이 세워진 시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같은 걸로 요 시기에 요거는 볼 수 있겠죠. 1번은. 되게 어려운 문제기는 했어요. 연도가 머릿속에 다 있진 않으니까. 사실은 연도보다도 어느 즈음에 우리가 미국에다가 문을 열어서 그 다음에 무엇이 우리나라에 생겨났는가 이거를 머릿속에 떠올려 주셨다면은 풀 수가 있는 문제였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된 문제를 잘 풀려면 오답이 좀 확실하게 이 시기가 아니어야겠죠. 찾아볼게요. 영선사 일행으로 청해 가는 생도. 청나라에 우리가 보냈었던 유학생이 영선사죠. 이거 언제 보냈냐면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일본에다가 수신사를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왕 이렇게 된 거 초기 개화 정책 한번 추진해보자 해가지고 청나라에 있는 영선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요 광해원이 생기기 조금 더 앞시기로 넘어가서 강화도 조약이 맺고 나서 사실 거의 그 뒤에 직후에 파견이 되는 게 영선사 일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 85년도보다 더 먼저 있습니다. 조금 더 앞선 시기에 있어요.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었던 게 1876년이고 이 뒷시기부터 이제 수신사나 영선사를 파견을 하기 때문에 요거의 바로 뒷부분 1880년대 초반으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우정총국 개국축하연에 참석하는 외교관. 요거에 우리가 갑신정변이 터졌었죠.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기, 배제학당이 세워지기, 이 광해원이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되게 헷갈렸었죠. 연도 차이가 얼마 안 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사실 잘 나오지 않는데 3점짜리임에도 너무 밭은 차이가 있기는 했었어요. 자, 4번 연무당에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는 관리. 이게 강화도 조약이죠. 이건 조금 더 한참 앞서 있는 얘기고요. 제너럴 셔먼호의 통상 요구를 거부하는 평양의 관민. 이거 미국 상선이죠. 요 사건이 일어났던 거는 병인년입니다. 병인 양료가 일어났었던 그 해에 미국의 상선과도 충돌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식미 양료가 터지는 거고요. 이거는 병인년.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떠올려 주실 때 요게 일어났었던 시점과 다른 사건들이 일어난 시점이 직전이냐 직후이냐 이거를 구별했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선교사의 활동으로 지금 어우러지는 것이 1번으로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렵고 뭐 때에 따라선 치사하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1번에 1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저렇게까지 어려운 거는 막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자, 2번 다음 기사가 보도된 뒤에 사실로 옳은 것은 사실 이것도 되게 어려웠을 수는 있네요. 자, 전차 운행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종로 거리를 달리던 전차에 5살 난 아이가 치여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차가 어느 시점에 들어왔는지는 머릿속에 있죠. 대한제국 시기에 대한제국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전차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동대문에서 성대한 개통식을 열고 전차를 운행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대요. 그러면 전차가 개통됐었던 해를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그 전등을 처음 설치하고요. 경복궁에 전등을 처음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대한제국 정부에서 그거를 만들어요. 전기를 만드는 회사를 전기회사를 하나 세웁니다. 전기회사를 미국인하고 합작해가지고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전차가 개통이 되는데 전차하고 그 기차가 거의 같은 해에 개통이 되게 되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레일을 쓴다는 거에 대한 공통점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전차가 개통된 이후의 사실로 맞는 거, 전차 개통 이후의 사실로 맞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연도를 사실 모르셔도요. 전차 개통되기 이전 이후를 구별할 수 있느냐?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미국의 보빙사를 파견하였다. 이거 미국에다가 우리가 파견해 주는 거잖아요. 왜? 미국이 우리한테 공사를 파견했기 때문에 답례를 보낸 거예요. 미국에 공사를 보낸 이유는 우리하고 수교를 맺었으니까. 조미수호 통상 조약 맺고 나서 보빙사 보내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맺었던 시점을 머릿속에 돌려보시면 이거보다 한참 앞에 있어요. 가장 서양 국가 중에 미국이랑 우리가 제일 먼저 처음 수교를 맺었기 때문에 1880년대 초반이죠. 82년도니까. 자, 베델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이게 이거 뒤에 나올 수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이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실 수 있겠죠. 아니, 베델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영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우리나라에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했는가? 이 사람은 한국에 왜 왔는가? 조선에.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이 베델이라는 사람이 영국 특파원이에요. 이거를 취재를 하려고 넘어왔다가 우리나라에 왔다가 여러 가지 만남이 성사되면서 대한매일신보까지 만들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러일전쟁의 취재를 위해서 조선에 왔었던 특파원이에요. 러일전쟁 시점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1904년, 1905년 러일전쟁이잖아요. 그렇다면 요거보다는 뒤에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시점적으로 봤을 때에는 뒤에 올 수 있는 거 2번이고요.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영남 만인소를 왜 올리냐면 이만손 등등등 유생들이 잔뜩 화가 나가지고 만인소를 올리죠. 왜 만인소를 올렸냐? 두 번째 수신사로 일본에 갔었던 김홍집이 이상한 책을 들고 오죠. 조선책략이란 책을 들고 와가지고 러시아가 내려오는 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랑도 친하게 지내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생들이 뭔 소리냐? 왜 가만히 있는 아라사를 건드리느냐? 그리고 미국 우리가 뭐 알지도 못하는데 왜 미국이랑 그런 돈독한 관계를 맺어야 되냐? 이 말도 안 되는 책이다 하면서 개화 자체에 이런 걸 보내는 것 자체에 반대를 하면서 영남 만인소를 크게 올려요.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일본에 수신사를 보내던 거를 잠깐 보내지를 못하고 주춤하고 비밀리에 일본에다가 사절단을 보내서 관찰을 하게 하죠. 그게 조사 시찰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도로 따지자면 1880년대 초반, 81년도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이전 시기의 일입니다.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는 것도 이거보다 이전이에요.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우리가 이제 초기 개화 정책을 기왕에 이렇게 된 거 해보자 하고 이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군대도 신식군대 설치하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12사란 이름으로 설치를 하게 되죠. 이것도 이거보다 이전 시기고요. 통리기무아문이 나오는 거는 요거랑 완전히 따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니까 이거보다 이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차가 개통되는 시점보다 나중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는 베델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 저 베델이라는 영국인 언론인이 우리나라에 왜 왔는지를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러일전쟁 때문에 왔다. 그러면 연도상으로 언제쯤의 사람인지가 얼추 대략적으로 그려지죠. 자, 2번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올라와서 3번. 기역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은 경인선 철도의 노선 계획도입니다.
경인선은 미국인 모스로부터 부설권을 사들인 일본에 의해서 서울에서 인천을 잇는 철도로 개통되었습니다. 완공 후 서대문 정거장에서 철도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경인선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통된 철도예요. 경인선하고 전차하고 같이 개통이 되죠. 같이 개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철도가 개통됐었던 요 시점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제일 적절한 거. 학도 지원병을 독려하는 지식인. 학도병을 가져간 거는 일본인들이죠. 이건 일제강점기고요.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난 그 시점, 그 뒤의 시점이에요. 1940년대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1943년도에요. 한참 뒤에 있어요. 요 시기가 아니고 금난전권 폐지에 반대하는 시전상인. 금난전권 폐지를 누가 했느냐. 이러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장사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신해통공이라고 하죠. 이거 정조가 하는 겁니다. 정조 임금 때니까 이거보다 이전 시기죠. 아니네요. 근우회가 주최하는 강연에 참여하는 여성. 근우회가 언제 만들어지느냐? 이거 일제강점기로 넘어가야 되고요. 1920년대입니다. 1927년도쯤인데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의 여성 자매단체 같은 걸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참 또 뒤의 일이죠. 두모포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는 일본 군인. 두모포라는 데가 지금 저기 부산 동래 요 지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무력 시위를 왜 일본 군인들이 벌이느냐?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무력 시위를 했겠죠. 이거를 두모포 수세 사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었을 때 여러 가지 부속 조약을 맺죠. 근데 처음에 초창기에는 맨 처음에 일본이랑 조약을 맺었을 때에는 무관세였어요. 관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치들은 편했겠죠. 우리가 관세를 매기지 않았으니까 무관세로 물건을 들여와가지고 더 싸게 더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었던 건데 그렇게는 돌아가지 않죠. 상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상인들도 보호도 해야 되고 우리 경제도 망가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아니잖아 라는 걸 느끼고 나중에 뒤늦게 이 조약을 좀 개정을 해서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앞선 시기에 관세를 세금을 안 내고 있다가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또 불만을 품었겠죠. 그러면서 무력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두모포 수세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떠올려 보시려면 뭔가 우리가 일본인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무관세로 들어와서 뭔가를 하게 된 시점을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몇 년 안 있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일단은 1876년에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고 무관세를 하다가 이거 안 되겠네 하고 이제 수정을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니 이거 안 되겠나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5년 10년 걸리는 게 아니라 1, 2년만 있어도 다 나오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적으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당연히 이 시기보다 더 앞선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5번 근대 학문을 가르치는 한성 사범학교의 교사. 한성 사범학교가 만들어지는 거는 1890년대이지만 1890년대에서 조금 더 뒤쪽으로 넘어가는 1910년대까지 존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철도가 개통되고 나서도 이 시점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게 한성 사범학교거든요. 우리도 외국인들 막 들어오고 하니까 외국어 가르치는 학교도 막 만들어야 되는데 교사가 없으니까 학교를 근대식으로 세우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교사를 키워내는 학교를 만드는 거고 교사가 그렇게 1년에 수백 명씩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년간 꾸준히 운영은 됐겠죠. 그걸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고 요 시점이랑 같이 연결되는 거를 요걸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면 굉장히 어렵게 3점처럼 느껴질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지엽적이라고도 느낄 수 있는 문제가 연달아서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4번 가나다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에서 골라볼게요. 자, 개항기의 신문입니다. 한성순보, 독립신문, 항성신문, 대한매일신보가 있는데 한번 골라볼게요.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한성순보. 정부에서 발행한 순 한문신문이다. 정부 기구였던 방문국에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행한 거 맞아요. 기억은 맞네요. 기억이 없는 거 지우기. 자, 나를 보겠습니다. 독립신문. 서재필이 주도해가지고 창간되죠. 독립신문사 사장으로 들어왔으니까 맞네요. 니은이 없는 거 지우고 답은 1번 같긴 한데 오답이 정말 오답인지를 한번 볼게요. 황성신문.
일장기를 삭제한 손기정 선수의 사진이 실렸던 거는 황성신문이 아니고 동아일보하고 조선중앙일보라는 신문입니다. 아니네요. 자, 대한매일신보 상업 광고가 처음으로 게재되었어요. 상업 광고를 처음 실었던 거는 한성주보입니다. 한성주보. 그래서 오답으로 처리할 수 있겠고 1번으로 찾으면 되겠죠. 다음 장 넘어갈게요. 5번. 가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배설만사집. 이 신문의 발행인이었던 베델을 그냥 한자로 음차를 한 거겠죠. 37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자 그를 추도해서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만사를 모아서 책으로 엮은 것이다. 이 만사라고도 하고 우리 왜 장례식 때 보면 양반 장례식 같은 거 보면 하얀색 깃발 같은 거 이렇게 들고서 하염없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글자가 엄청 써 있는데 이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써주는 애도의 글들이에요. 만장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외국인한테 이렇게 써준 거죠. 이렇게 전국에서 많은 만사가 도착을 했다면 이 사람 우리나라의 중요한 무슨 일엔가 대단한 공을 세웠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37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자, 이 사람이 참가한 이 신문에는 양기탁이 참여를 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있었다. 배설과 신문과 양기탁이 나오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그 신문을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방문국에서 발행되었다. 이건 정부기구잖아요. 이 대한매일신보는 정부에서 발행한 신문이 아니에요. 방문국에서 발행됐었던 거는 한성순보하고 그 다음에 한성주보 이렇게 두 가지고요. 분하로드 운동을 주도하였다. 농민 속으로 들어가는 문맹 퇴치 운동인데 이건 1930년대에 동아일보가 하는 겁니다. 동아일보. 여권통문을 처음 게재하였다. 여성의 인권에 대한 얘기죠. 이거는 이제 황성신문하고 독립신문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국제보상운동을 지원하였다. 국제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 홍보를 실어준 거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4번이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내용으로 찾을 수가 있겠고 순 한글판으로 발행된 최초의 신문은 독립신문입니다. 이렇게 특징 잡아주시고 대한매일신보의 특징은 4번으로 고르시면 돼요. 자, 6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덕원 부사 정현석이 장계를 올립니다. 신이 다스리는 이곳읍은 해안의 요충지에 있고 개항지가 되어 개항지가 되어 개항지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3개 있어야 되는데 인천, 원산, 부산이에요. 인천, 원산, 부산. 개항지에 있어 소중함이 다른 곳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개항지를 빈틈없이 운영해 나가는 방도는 인재를 선발해서 쓰는 데 달려있고 인재 선발의 요체는 교육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개항장에 위치한 지역이고 덕원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고 바닷가에 인접해 있으며 여기 힌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학교를 세우겠다고 부사가 장계를 올렸네요.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던 장소는 원산입니다. 덕원 자체를 그냥 원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원산에서 만들어졌었던 원산 학사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 원산 학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최초로 설립된 여성교육기관이다. 이게 아니죠. 여성교육기관 서울에 있었죠. 스크랜튼이 세웠던 이화학당이 있었잖아요. 이건 이화학당 얘기고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한 사범학교는 고종이 만들었던 한성사범학교가 있습니다. 한성사범학교. 관민이 합심해서 만든 근대식 학교이다. 관이 민과 합심해서 만든 사립 근대식 학교죠. 요거 3번 답입니다. 3번을 찾아주시면 되고 교육입구 조서를 반포를 계기로 해서 설립한 거는 2번과 마찬가지로 한성사범학교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헐버트, 길모어 등 외국인 교사를 초빙했었던 이 학교는 유경공원이 있습니다. 유경공원. 그래서 원산학사의 설명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7번으로 올라옵니다. 7번.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근대식 교육기관. 이 학교는 신학문을 가르치는 국가에서 세운 관립교육기관이고요. 젊은 관리가 소속된 좌원, 명문가 자제를 선발한 우원으로 구성이 되더라. 뭔가 귀족학교스럽네요. 주요 과목으로 영어, 산학, 지리 등이 있었다. 여기는 정동에 있었던
유경공원이죠. 영재를 육성하는 공간. 자, 유경공원 설명으로 맞는 거. 칠제라는 전문 강좌가 개설되었다. 이거 고려시대 국자감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국자감. 조선 총독부의 탄압으로 폐교가 될 수가 없죠. 조선 총독부가 생기는 시점은 일제강점기인데 1910년 이후잖아요. 그 전에 만들어졌다가 그 전에 없어지는 학교이기 때문에 완전 해당 사항이 없어요. 교육 입국 조서의 근거에서 세워지지 않았고 이 유경공원이 다 끝나고 나서 요게 반포가 됩니다. 시기가 요것도 안 맞고요. 주요 건물로 대성전과 명륜당이 있었던 거는 성균관이죠. 이건 성균관. 헐버트, 길모어 등이 교사로 초빙이 됐었던 게 유경공원입니다. 대표적인 특징이죠.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8번 볼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어 연구에 앞장선 국어, 그리고 사진 힌트, 호는 한, 흰, 샘이다. 큰 보자기에 책을 넣고 다녀서 주 보따리라는 별명이 있다. 성씨가 지금 주씨인 게 여기 힌트가 나오죠. 한인샘 주시경 선생입니다. 자, 옳은 거 고를게요. 국문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네, 그 대한제국의 이제 제국 안에 학부에 설치가 됐었던 연구소에서 활동을 하죠. 지석영 선생과 같이 활동을 한 기록이 있고요.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구속돼서 옥고를 치르기에는 그 전에 돌아가셨어요. 요거 좀 나중에 생기는 사건이고, 요거는 최현배, 요런 분들, 이윤재, 최현배, 요런 학자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고요.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 통사를 집필한 거는 민족사학자인 박은식입니다. 박은식. 세계지리 교과서인 삼인필지를 한글로 저술한 사람, 이 사람도 좀 놀라운 사람이죠. 아까 유경공원에도 잠깐 나왔었던 호머 헐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한글로 교과서를 쓴 거예요.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했던 거는 이거는 안재홍, 뭐 이런 분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정인보, 안재홍 이런 분들. 그래서 주시경 선생에 대한 설명으로 1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어렵다면 되게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왜냐면 연도 차이가 거의 나지 않거나 머릿속으로 막 뒤죽박죽 돼 있을 때가 있고, 역사적인 사건의 뭐 당쟁이나 이런 것들은 전후관계가 비교적 뚜렷한 편인데 서구 문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는 역사적인 순서를 반드시 온전하고 가지런하게 매길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는 살짝 암기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는 내가 머릿속으로 덩어리를 묶어서 요 시기 다음에 요 시기 요거를 할 수 있는 이 분류 카테고리 주머니를 내 머릿속에 좀 그려놔야 돼요. 그래서 당장에 암기를 막 하기보다는 시대별로 촘촘하게 끊어가지고 요게 나왔으니까 요 시점의 일이고 여기 부분에 들어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연대표를 머릿속에 구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암기를 피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근대 문화 파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